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황 내일 전략 김진영입니다. 4월 22일 화요일 시장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0.17% 강보합 수준에 있습니다. 2002.5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2001선을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가 곧바로 하락세로 좀 전환을 했었습니다. 1991선까지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시간 지날수록 분위기는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인데요. 강력한 상승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관의 수급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매매 동향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의 753억 노란색 선이 외국인입니다. 계속해서 매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의 방향성은 좀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큰 폭으로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듯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다가요. 매수 규모를 크게 줄였었습니다. 지금은 78억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개인은 671억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0.3% 오른 571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을 늘려가면서 종가를 고가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 외국인은 260억 노란색이죠.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109억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매도였다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특히 동시호가로 갈수록 기관의 매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매매 동향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대형주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0.2% 떨어지면서 137만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개장 초에는 낙폭이 좀 컸다가 낙폭 규모를 많이 줄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이버의 상승폭이 크죠. 4.7% 오르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2.4%오르면서 이제 4만 원대를 테스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현대차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0.8% 오르면서 58,9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형주도 살펴보죠. 셀트리온이 힘을 잃었더니 코스피 지수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진 못합니다. 셀트리온이 2.8% 떨어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1.4%대 오르고 있습니다. GS홈 쇼핑이 1.27 떨어진 24만 8,100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SM이 오늘 4% 이상 오르면서 코스닥 10위권을 다시 재탈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승폭이 큽니다. 5만 9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0.02% 약보합 수준입니다. 262.3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에 260.55포인트까지 떨어졌지만 260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 연출됐었습니다. 선물 매매 동향도 확인해 봅니다. 자, 외국인들은 일단 1,438억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도 281억 매수로 돌아서면서 선물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증권이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입니다. 오늘 8.4%까지 오르면서 7,480원대 기록하고 있죠. 현대그룹에서 현대증권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는 주체가 현대자동차 그룹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증권이 8.4%까지 늘어지면서 합병 기대감으로 HMC투자증권도 함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7.9%까지 오르면서 11,550원 두 종목이 M&A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가스터디와 크레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메가스터디가 1.12% 오르고 있는데 오늘 장중 변동성이 아주 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장중이 11%까지 오르다가 상승폭을 거의 모두 줄였다고 보면 되고요. 72,000원대 기록하고 있죠.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반에는 그것이 사실은 기대감이었죠. M&A 기대감이었다가 이 부분이 사실로 판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모두 줄이는 모습이고요. 크레듀는 실적 때문에 좋습니다. 오늘 0.2% 오르면서 48,200원인데 오늘 장중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상 오르다가 상승폭을 거의 다 줄였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0%나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다가 차익 매물이 그대로 실현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CJ ENM은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입니다. 오늘 10% 이상 급등세를 기록하죠. 52,2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의 로열티 부분이 2분기부터 실적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 2.9% 오릅니다. 88,500원
3,500원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사주 취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CJ E&M, NHN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다른 모바일 게임주도 함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주들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게임빌이 4.7% 오르고요. 위메이드가 3.9%, 조이맥스, 썬데이토즈, 조이시티 같은 종목들이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강한 테마를 형성합니다. 컴투스도 1% 넘게 오른 38,050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들의 수급 모두 받쳐주면서 오늘 모바일 게임주들이 함께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2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으로 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2000선에서 매매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IT, 자동차, 화학업종에 관심을 갖자라고 밝혔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온라인 자문팀 김병수 수석영 의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보이면서 2000선을 재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와우넷 이효근 파트너입니다. 원화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내수주의 대표적인 종목인 음식료 업종에 관심을 갖자라고 밝혔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초지점 장대진 부장입니다. 개별 종목, 실적이 양호한 종목으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입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강화 국면으로 앞으로 시장이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희망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SK증권 안산지점 김동엽 부장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신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네, 오늘 먼저 권고 투자 비중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84%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권고 투자 비중이 나온 걸로 봐서는 시장의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더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주도주의 등장 등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상당히 호전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들 보게 되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즉 쌍끌이 장세의 신호탄 같은 그런 흐름이 오늘 발생됐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들은 또 기관의 매수세, 외국인의 매수세는 점점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작년 가을부터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에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낮은 부분에서 아마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져도 매수세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논리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2000선에서의 펀드 환매가 거의 한 80% 이상 또 다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펀드 환매에 대한 물량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펀드의 유입 자금으로 인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는 실적 모멘텀과 수급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강세 기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종목도 좀 잠깐 언급 좀 해드리겠는데요. 오늘도 1시 반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해준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피에서는 SK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기아차, 삼성테크인 같은 종목들인데요. 삼성테크인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CJ E&M, 그리고 메디톡스, 인터파크, 동국, SNC 같은 종목들인데요. 이들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으시고 계속 관찰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 김우신이었습니다. 네,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와 함께 마감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마감 중계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KTB투자증권 금융PB영업부 이성웅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시장부터 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안착할 것으로 지금 조심스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순매도가 나오면서 또다시 2,000포인트 안착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올까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에 가담을 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기업 실적에 따른 그런 호조세로 반등이 나온 그 여파가 한국 시장에도 또다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따 특이 종목 말씀드릴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가령 네이버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오늘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더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기관권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은 향후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투신권이죠. 펀드 환매 물량에 따른 그런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는 향후에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2,000포인트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실적이 조금이라도 개선된 여지가 보여진다면 충분히 주가는 위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상의 종목들의 흐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삼성전자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외 시가총액 5위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은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 2,000포인트 안착에 조금 성공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의 예상세계열 지수 확인을 해봤습니다. 2,000선은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 지수 어제 같은 경우에 570포인트를 넘어주면서 좀 기대감을 가졌지만 어제는 570포인트를 안착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570.53포인트 지금 동시효과 상황 나타나주고 있는데 570포인트에 안착을 한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 기관이 동반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 9일 연속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의 그런 개별 종목에 대한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이제 뭐 코스피랑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연동성이 그 전만큼은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개별주 장세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점차 발표돼서 대형주들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한은 코스닥 쪽에 그러한 좀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을 기관적으로 아직까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570포인트가 안착이 된다면은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은 약간 떨어지겠지만 충분히 수급적인 면에서 그 580포인트 이상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 시장은 오늘 570선이 아주 중요한 변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570선을 지지하면서 마무리가 된다면 시장의 가격,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종목 장세가 계속된다는 데한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일단 기관도 코스피 시장과는 달리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받쳐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SM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4월 22일 화요일 시장 마감됐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마감 지수 확인하고 더 자세한 시장의 이슈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0.25% 오르면서 2004선까지 오릅니다. 일단 2찬석에 대한 안착은 나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3% 오르면서 말씀하신 대로 570선을 지지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지수 선물입니다. 0.02% 현재는 약보합 구간에 있고요. 262.3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 선물 시장은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2시 15분에 선물 마감 동향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중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특징주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특징주라고 한다면 화면을 보시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비금속 업종이죠. 비금속 업종에서 당연 시멘트 업종이 오늘은 가장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시멘트 단가 인상에 따른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면서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가스 업종이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의 탑픽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 장중 4만 원을 돌파하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올해 흑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가총액 오늘 삼성전자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밑에 있는 종목들 현대차라든지 그리고 SK하이닉스, 네이버, 한국전력 등과 같은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의 실적에 대해서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차트 간단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하이닉스와 견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마이크론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오늘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네이버와 가장 많이 연동이 된다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그간의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었지만은 전일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이버 또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특징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들, 특히 내수주들,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조금 다각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코스닥 시장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상위주를 본다고 한다면 셀트리온이 2.9%까지 좀 밀려주면서 코스닥 약간의 좀 힘은 덜 실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밖에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그리고 CJ ENM 같은 종목들이 상승력을 크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 CJ ENM을 필두로 한 그 방송 서비스 업종의 상승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CJ ENM 같은 경우에 지금 사흘째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의 모바일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자리 잡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오늘 같은 경우에 디지털 컨텐츠 업종도 상승력을 크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게임빌이 4.88%, 그리고 조이맥스, 그리고 위메이드가 4%대 상승력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반면 하락하는 업종들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역시 제약업종이 굉장히 크게 좀 시장에 대비해서 부진했다 볼 수 있겠는데 차바이오는 3.9%까지 하락하는 모습, 바이네자 3.17%, 그리고 역시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 부사장에 대한 그런 소환 조사가 좀 이게 나와주면서 3%대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을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 종몽주 회장의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코엔텍과 현대통신이 아들에 대한 그런 막말 얘기가 나와주면서 급락한 모습 보여주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엔텍이 4.58%, 그리고 현대통신 3.1%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보여주고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CJ ENM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역시 상승세를 계속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위에 매물 부담도 없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모바일 게임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도 CJ ENM에 대한 그런 로열티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10.4% 상승력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서브체인지가 오늘 1.34% 상승력을 좀 많이 보여주었고요. 역시 부지 개발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지 개발의 본격화된다고 하면서 증권회사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온 부분이 투심을 자극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경동레변 같은 경우도 4.69% 상승력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북미 보일러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4.69% 상승력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코콤이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역시 스마트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으면서 코콤 최근에 주가에 대한 부분이 좀 굉장히 흐름이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NX가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소식 때문에 0.29% 낙폭은 좀 축소했지만 시장 대비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장을 마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부터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는 아시아 증시 동향 확인을 해볼 텐데요. 리딩수장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은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다른 아시아 증시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동향 짚어주시죠.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 같은 경우 0.85% 하락한 14,388.77엔선에 장 마감하면서 증시가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의 움직임, 계속적인 하락 기조를 좀 계속 상승을 했던 만큼 단기 차익 매도 물량 속에서 증시는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60일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유럽 휴장 이후 첫 개장인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간망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와 함께 내일 발표 있을 중국의 HSBC PMI 지수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간망세 속에서 단기 차익 매도 물량의 증가로 인한 하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오늘 약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IPO 재개에 따른 수급 악화 우려가 증시의 하락세를 주도하면서 증시의 약세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현재 0.49% 하락한 2055.53포인트의 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증시의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PO 재개가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고, 특히 내일 있을 HSBC PMI 지표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간망세 속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는 약세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아시아 증시는 지금 이러한 각 나라별 이슈, 그리고 미국, 유럽의 휴장 이후 거래 재개 첫날인 만큼 시장에서의 간망세 속에서 단기 차익 매도 물량 속에서 아시아 증시 약세 움직임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성재 팀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동향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수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큰을 일단 기관이 쥐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관과 외국인들 어떤 종목들 특징적으로 샀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네, 오늘 수급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오늘 기관도 같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외국인은 한국전력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지금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 얼마 전에 이슈가 있었죠. 명예퇴직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과거 이제 KT에 관련돼서 구조조정 이후에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로 인해 외국인은 지금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그동안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한 후에 다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담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네이버의 주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늘 가장 많이 산 종목은 SK 하이닉스, 다음은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테크인 순으로 매수가 지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꾸준하게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금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와 네이버 그리고 이제 삼성 테크인 정도까지만 지속적으로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외국인이 오늘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KB금융을 필두로 현대모비스, 하나케미칼 중심으로 가장 많이 매도가 나왔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도 꾸준하게 매도가 나오면서 향후 주가 흐름을 더욱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까지 일단 코스피 시장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고요. 시장에서는 일단 기관들의 어떻게 방향성을 나타내는지가 코스피 시장의 최근의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시장을 정리하자면 여러모로 좀 시장의 다각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일단 외국인들은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IT주들을 계속해서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의 비중을 포트폴리오를 좀 슬림화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사고 있다라고 최근의 경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IT주는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환시장 동향 짚어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부터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0.12% 약보 수준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달러당 1,037원 70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10시쯤에는 일단 40원권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40에서 좀 이탈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확인 해보죠. 대신경제연구소 홍석찬 선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환시장 어떤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원 30전 하락한 1,037원 70전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부활절 연휴로 지난밤 유럽 주요 금융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약보합권인 1,038원 70전에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일본계 자금의 해지 관련 수요와 일부 은행권의 쇼커버 등으로 상승 반전한 원달러 환율은 오전 장중 1,042원선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이후 상단에서는 지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증시 상승세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도 원달러 환율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현재 지정 확정 리스크를 부각시킬 만한 재료가 되지 못했는데요. 결국 원달러 환율은 장 후반 재차 하락 반전에 1,030원대 후반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당분간 원달러 환율을 넓게 보면 1,030원에서 1,050원 선 사이에 레인지 장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제통화기금이 잇따른 환시 개입 정책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환당국의 개입 스탠스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1,030원 선 부근에서 원달러 환율의 하단 지지력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수출업체들도 절대적으로 낮은 레벨에서 뚜렷한 하락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고 물량 출회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인데요.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거래 부진마저 이어지고 있어 이와 같은 무거운 흐름은 내일장에서 또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석찬 선임연구원과 함께 환율 동향 짚어봤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이제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특징 종목들 수급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좀 기관들이 샀던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 1위가 게임빌, 그리고 2위가 CJ 오쇼핑, 3위가 아이센스, 4위가 MDS테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 게임 업체들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게임빌을 필두로 한 CJ ENM까지도 상승 여력 좀 갖고 갔는데 역시 순매수 1위 종목이가 바로 게임빌입니다. 게임빌의 그런 모바일 게임이라 볼 수 있는 2, 3할로 타격왕이 이제 곧 카카오톡으로 한 출시가 좀 앞두고 있으면서 기관 쪽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판단되고 있고요. 3위 종목의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혈당 측정기에 대한 그런 좀 시장에서의 그런 공급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오늘 기관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4위 종목이 바로 MD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역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70%대 이상 보여주면서 그 기관들이 오늘 MD스테크를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 밖에 팔았던 종목 순매도 1위 종목은 파라다이스, 그리고 메가스터디, 서부 T&D, 리온코첸 순으로 기관들은 순 매도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본다고 한다면 역시 1위는 메디톡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2위가 SM, 3위가 파라다이스, 4위가 인터파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SM 같은 경우에는 인기 그룹인 엑소의 그런 신규 앨범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외국인이 오늘 그 순매수 2위 종목을 올려주었다,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지금 4위 종목이 인터파크입니다. 지금 기간의 매수세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그 인터파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곧 다음 주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그러한 여러 가지 근로자를 포함해서 휴일이 계속적으로 크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인터파크에 대한 이런 여행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 4위 종목으로 인터파크를 올려놨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순매도 종목은 CJ 오쇼핑, 다음 서울반도체, 그리고 세트리온 순으로 순매도를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계속해서 이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순매수 상위의 CJ ENM, 게임빌 같은 종목들, 조이맥스 같은 종목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인터파크 많이 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인터파크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요. 메디톡스, SM, 파라다이스 순으로 많이 샀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이 바이오주들, 특히 셀트리온을 비롯한 종목들 많이 빠졌었는데 앞으로 이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어떤 매매 형태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변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지수 선물 시장 마감이 되나요? 51분, 52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동향 살펴보고 나서 와운의 송병준 전문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선물 시장입니다. 0.02% 떨어지면서 마감이 됩니다. 하지만 262선은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되는 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와운의 송병준 전문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수는 선물 시장에서 좀 이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현재 해외 증시에 큰 방향을 잡지 못하는 현재인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찾고 나가기보다는 여전히 좀 계속 박스권 형태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만 하더라도 약 3,000계약 이상 매도를 진행하고 있던 외국인 투자들이 빠른 손바뀜 형태의 매매를 보이면서 매수 포지션을 전환을 시켰고요. 장 후반부까지 약 2,000개 가까이 매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종가를 맞이하면서 차익 매물을 쏟아내면서 소폭의 매수 우위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상방밴드의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들의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는 있지만 2,000포인트에 대한 저항권과 선물지수 262건의 이상의 저항권들을 느끼면서 시장이 좀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난 월요일 자리 계속 종가가 보합선에 마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밤 해외 증시 움직임을 좀 촉각을 세우면서 코스피가 이제 다시 한번 새 국면으로 좀 전개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들이 서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일단 262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위치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62권 이상에서는 물론 강한 위치지만 오전장처럼 262권 하회에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언제든지 조정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의 관점은 중립과 박스의 관점을 제시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성병진 전문가와 함께 선물시장 마감 동향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테마가 어떻게 형성을 되고 있는지,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코스피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코스피는 아무래도 이번 주 증시의 그 분기점은 아마 내일 발표된 중국의 HSBC PMI 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는 48.4 정도로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개선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지금 실적 시즌을 앞두고 나서 종목별 어느 정도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스피는 아직 성장이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이 될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네이버. 어느 정도 1분기 실적 광고 부분, 모바일 광고 부분이 어느 정도 실적이 더욱더 나온다면 라인 플랫폼을 통한 충분히 매출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꾸준하게 올 초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한국전략과 SK하이닉스.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앞서 차트를 보여드렸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50불입니다. 50불로 가정했을 때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약 50조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를 단순히 비교해봐도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는 글로벌적인 그런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일단은 실적과 그리고 이제 성장성을 갖춘 이 세 가지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종목 장세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 역시 내수 주목, 게임주들 그리고 방송 서비스 업종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인터파크나 이런 여행주나 그러한 카지노 관련주도 오늘 수급이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런 관련주들 원화 강세와 그리고 다음 주 5월부터 있을 그러한 여행 휴가 시즌에 맞아서 다시 한번 내수 관련주도 보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예전만큼 코스피에 연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지는 모습을 몇 달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많이 570포인트 오늘 안착이 됐는데 이렇게 좀 단기성 물량이 나올까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코스피보다는 수급이 탄탄한 모습을 더 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대형주로 갈아타야 되냐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장전 실적을 발표했지만 본격적으로 실적들이 발표되고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코스닥 업체들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평가가 더 좋기 때문에 코스닥 기업들 과감하게 괜찮은 종목 있으면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 KTB 투자증권 금융PB 영업부 이성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황 내일 전략 마감 중계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종목 상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전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